자, 페이지. 역학과 에너지라는 말 중에 여러분 오늘 에너지와 열을 배웁니다. 자, 이 과정은 일종의 연력학 과정인데 문제를 푸는 요령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해 드릴게요. 페이지 82쪽. 자,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부터 봅시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 효과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에너지. 이것이 뭘로? 일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열에너지가 일에너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열기관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보는 내연기관이 다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연기관 어디에 쓰이냐? 대표적인 거로. 자동차. 그렇지. 그게 내연기관이야. 엔진이라고 하는 거. 알았지? 자, 일단 열에너지가 어떤 건가 봐봐. 분자 운동에 의해서. 알았냐? 이 열에너지라는 게 분자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 기체예요. 기체.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알겠니?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다. 자, 진공 상태에서는 내연기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공기 입자라는 게 있잖아. 기체 입자는 온도가 올라오면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실린더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지. 점점점. 그럼 밖에 밀고 올라올 거야. 이렇게. 그게 뭐라고? 열 에너지인 거지. 결국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면 열 에너지가 큰 거지. 이 열 에너지가 높다 낮다를 뭘로 확인할까? 1번 손을 대본다. 2번 혀를 대본다. 3번 온몸으로 끌어안아 본다. 4번 온도를 측정한다. 답은 나왔지? 온도 측정이야. 온도가 높으면 열 에너지가 큰 거야. 알았지? 자, 근데 거기 열이라는 거에 특징이 나와 있어. 일단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거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연력학체 영법칙이라고 그래. 알았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우리 전류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잖아.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열 평형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야. 사실 중학교 때는 니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만나면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배우잖아. 그치? 그러다 나중에 온도가 동일해진다고 배우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걸? 정적 평형이란 말을 써요. 근데 아니야. 실제로 동적이에요. 어떤 거든. 그 열평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 그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입자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거든. 알았어? 그런 걸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 열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실린더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다. 실린더에 피스톤이 존재해가지고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압축, 이런 식의 운동을 되풀이해서 열 에너지를 뭘로 전환시키는 거야? 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부른다. 엔진.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봐요. 기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기체가 하는 일. 이걸 좀 보자. 자, 하는 일은 그냥 일. 그럼 뭐예요? W는 앞에서 배웠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단위가 뭔데? 줄이죠, 줄.
일하면 땀 줄줄 흐르잖아. 그치? 지금 여기는요, W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잡읍니다. 기체가 하는 일이니까 열에너지 쪽에서 압력이라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압력. 압력이 P거든요. 얘가 어떤 정의가 있냐면, 일정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걸 압력이라고 해요. 결국 얘는 단위가 뭐 나올 거야? 이거 나와야 돼, 단위가. 무슨 뜻입니까?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냐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압력이 똑같아요. 알았어요? 10뉴턴은 똑같은데 하나는 10cm 제곱센티미터로 밀었고 하나는 1제곱센티미터로 밀면 어떤 게 아프겠어요? 이게 아프죠. 압력이 세려면 똑같은 힘이라도 면적이 작으면 된다. 그럼 끝이 뾰족하면 되겠네. 그죠? 그 흉기가 다 끝이 뾰족한 거야. 압력을 세게 하려고. 알았지? 그럼 이 압력에다 뭘 곱하면, 잘 봐요. 얘는 단위가 뉴턴, 그 다음 뭐예요? 미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줄이라고 하잖아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에다 뭘 곱하면 뉴턴 미터 나올까요? 미터 세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기자 여기다 미터 세제곱 곱하면 뉴턴 미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압력에 이렇게 쓰면 이것도 같은 값이다. 왜? 얘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부피 이걸 곱하면 결국 이거 나온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을 써 있는 겁니다. 이해 갔죠? PV가 1이라고요. PV.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피스톤이 있는데 봐라. 이 실린더라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실린더.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와. 이러면 이거 실린더야.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 거야. 피스톤. 얘는 이렇게 나타내. 보통 피스톤은. 그리고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오냐면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애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기체 입자가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기체 입자가. 알았어? 얘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잖아? 그럼 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지. 그럼 면적을 신단 말이야. 면적을. 기체들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횟수를 통해서 압력을 결정해. 그럼 충돌 횟수가 어떨수록 압력이 세겠다? 많을수록. 그러려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세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랬는데 요만큼 생겼다는 거지. 델타 V. 알겠냐? 그러면 분명 여기 처음에 여기 애들이 충돌하는 이 압력을 P1이라고 잡았는데 얘가 압력이 세져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P2로 압력이 세져서. 결국 이 압력 곱하기 누구? 이걸 하면 피스톤이 한 1이 나온다는 거지. 기체가 한 1이 나온다는 거지. 이 실린더가 한 1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냐? 압력 곱하기 뭐? 델타 V. 그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곱하기에서 어떤 값이 나올 때, 우리 이거 기억나냐 이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에너지면 이런 그래프 배웠잖아 얘네들. S하고 F 그래프. 기억나니? 이 면적이 1에너지다라는 거 배웠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얘들도 그렇다면 이거야. 부피 놓고 압력이라도 놓는다면 이렇게 형성돼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한 거잖아. 그럼 이 면적이 뭐다? W가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느냐 이 뜻이야. 알겠어요? 그게 1에너지라고 1에너지. 알았니?
그러니까 저들이 이루는 밑에 면적이 2일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봐라. 이 상태에서, 국표가 이 상태에서 봐. 이렇게 돼. 이만큼의 뭐를 일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요 피금치만큼의 일을 한 거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의 일을 받은 게 되는 거야. 받게 되는 거지. 이건 일을 한 거지만 밖에다가 얘는 일을 받게 되는 거야. 어차피 얘도 뭐가 생겨? 델타 V가 생기고 얘도 델타 V가 생기는데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거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 거고 이건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경우가 되는 거지. 실린더가 마냥 팽창만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알지? 압축 폭발 배기 이게 뭐냐?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적 사이클이잖아. 이게 팽창할 때는 외부에다 일을 하고 줄어들 때는 외부에서 일을 받고 그게 계속 일어나는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연료를 가해줘야 돼. 계속 인위적으로. 그냥 냅두면 연구기관이거든. 그게 성립할 수가 없거든.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배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거기 써 있는데 이제부터 이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외적인 걸 하나 설명할게. 봐봐. 선생님은 예를 볼 거야. 우리가 다루는 기체가 무슨 기체야? 이상기체. 이상기체야. 이상기체는 특징이야. 얘는 절대 완전 탄성 충돌을 해야 돼. 질문.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면 물론 운동량 보존은 성립하잖아요. 뭣도 보존됐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됐지? 그러다 보니 내가 얘기했잖아. 완전 탄성 충돌은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다 소리가 나면 안 돼. 손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상기체는 그런 충돌을 하는 애고 직진해야 돼. 그러면 직진성이 있는 애야 돼. 뭐 휘어지고 이러면 외부의 힘을 받는 거니까 직진 운동을 하면 완전 탄성 충돌이고 그 다음 자체 부피가 없어야 돼. 이건 왜 그러냐? 니네 이 안에 우리 셋이 입자라고 생각하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체 입자는. 왜 그러냐면 이 교실이 압력이 100배의 압력을 그럼 교실 100분의 1로 줄어야 돼. 근데 우리 셋이가 모여 있으면 100분의 1로 줄겠냐고. 야 밀지 말고 안 줄죠 그만큼. 그게 실제 기체예요. 이상기체는 어떻다? 부피를 무시해야 돼. 그 다음에 질량은 있어요. 질량은 있지만 분자간 인력은 없어야 돼요. 인력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봐라 우리 셋이 가만히 안 있잖아. 충돌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부피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충돌을 해. 근데 봐 외부 압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에너지가 확 상승하면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 이게 커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까? 지금 이게 딱 1기압 상태인데 2기압이 돼버리면 교실이 몇 배로 늘어나요? 2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지? 주위의 압력이 낮아져 버리면 이 교실이 2배로 그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충돌하는 이게 일정한 충돌의 수가 존재를 해서 외부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그거랑 같으려고 커지다 보니까 부피가 2배로 커지는데 내가 충돌해야 되는데 자꾸 시우가 질문해. 선생님 충돌을 하는데 아직 충돌은 하지 않았어요. 충돌한 후에 얘 값도 모르고요. 얘도 몰라요. 그럼 얘 충격량 알 수 있어요. 헛소리를 짓거린단 말이야. 앞에서.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시간에 가서 충돌을 했는데 충돌을 못하는 거지. 그게 분자간 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있으면 입자들끼리 움직이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거야. 땡기니까. 알겠니?
자, 마지막. 모든 기체는 있잖아. 이상기체의 모든 기체는 동일한 온도일 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동일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가 같으면 평균 분자적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예를 들어보자. 수소 기체가 분자량이 얼마냐? 1 2 인지는 알아? 아, 이게 아니야. 산소 기체는 얼마야? 8, 16 7. 창피해서 어떻게. 산소는 맞네 32구나. 그래 O2잖아. 8번은 원자 번호고 이 녀석아. 짝수는 곱하기 2만에 그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32잖아. 그지?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동일한 온도래. 응? 운동에너지가 똑같대. 우리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 mv 제곱. 그래. 그러면 수소기체는 분자량이 얼마고? 1이고 2고 계속 1이란다. O2는 32란 말이야. 동일한 온도라면 얘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산소는 루트 600번.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같다니까? 그럼 이게 똑같잖아, 지워지고. 몇 대 몇이야? 그치? 그럼 V제곱이 16대 1이 돼야 돼. 그럼 속도는? 음, 4대 1이 되는 거지, 4대 1. 그래, 16대 1이 나오니까. 이게 뭘 의미할 거냐? 자, 들어봐. 분자량이 어떨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잡았어. 그래. 가벼울수록 빠르다. 밀도가 적을수록 빠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이걸 통해서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이 단원을 배우는 건데, 자, 너희들은 이게 선수지만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외워두면 좀 편해. 이렇게. 끝난 나라.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배우고. 피는 당연히 뭐겠냐? 배웠잖아. 압력, 새끼, 압력. 압력. 프레셔. V는 P. 볼륨. 부피. 너 볼륨 좀 있어? 아, 이거 좀 성희롱이죠. 그럼 남자. N이 뭐냐? 이게 분자수야, 분자수. 몰수. 화학에서 배우는 몰수다, 이게. R은 상수고, ET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 그럼 뭐가 성립하냐? 얘들아, P 곱하기 V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 에너지야. 그럼 P 곱하기 V는 누구랑 비례하냐? 온도와 그래.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피부는 노랗다를 좀 알고 있으면 돼. 피부에 그리고 생각해봐.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 값은 커지겠지. 비례하니까. 맞지? 그래서 맨 밑에 그 장에 82쪽에 맨 밑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U라는 게 뭐냐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거든. 내부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의 총합은 뭐에 비례한다? 입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NT야, NT.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피부는 뭐라고? 노랗다. 알았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됐지?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 이젠 연력학체의 일법칙인데, 일법칙이 도대체 뭡니까? 일법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또한 없던 에너지가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에너지는 일정량이 있다는 거야. 그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거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연력학체의 일법칙이야. 고로 에너지는 반드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 거기 얘기가 뭐냐? 우리는
Q를 쓸 거야, Q. 이 Q 값이 뭐냐면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열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이 Q가. 알았지? Q는 무슨 에너지다? 열 에너지거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라고? 출입되는. 알겠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많거든. 외부에서 가해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외부에서 유입된 에너지를 Q라고 한다면, 알겠어? 자, 요 값이 있어요, 요 값이. 데이터 U 값. 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보통? 그럼 U가 뭐냐?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기체의 뭐라고? 근데 니들은 물리 1에서 공부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니들 입자수에서 비례한다고 배웠잖아. 피부는 노랗다 해서. 그치? 입자수가 변하지 않아요. N값은 안 변한다고. 그럼 누구에만 변한다? 절대운동에만 변하는 거야. 다시 우리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 기체 분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근데 너희들 이것은 무슨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있잖아. 더하기 뭐야? 카이네틱 에너지란 말이야. 이해 갔어? 근데 이거 이상기체잖아.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있다 없다? 없다면 잘 봐. 분자간 인력을 없기 때문에 알았니? 얘는 0이야. 위치 에너지 0이라고. 그럼 결국 뭐냐 니들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얘인 거지. 니네 얘는 절대온도에 비례했잖아.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죠? 운동 에너지 모든 기체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고 배웠잖아 밑에.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지. 결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고 그 내부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한다?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왼쪽 페이지 아래쪽에 있던 내용이었던 거야. 얘가 이것에 비례한다는 거지. 알았어. 자, 그럼 봐라 이제 우리 시간화를 쓰자. 시간화. 이런 실린더에 이 안에 누가 차 있어? 이상기체. 이상기체가 차 있겠지. 이 안에는 일정량 뭐가 있다고? 이상기체가 있어. 그럼 일정량이라는 뜻이 뭐냐? N이 일정한 거야. 피부는 노랄 때서 N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상기체 상대방 역시. 그 다음에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없는 거고. 됐지? 그러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뭐가 투입돼? 열이 투입되면 얘들은 실린더가 뭐를 한다? 일을 한다는 거지.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빗금치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야?
델타 P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압력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압력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열 에너지는 일부는 내부의 뭐를?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이고. 그럼 온도는 뭐겠어? 상승하겠고 이 뜻이야. 델타 U가 0보다 클 거 아니야, 분명히.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일부는 뭐를 한다? 아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일부는. 일을 한다. 그래서, 봐라. 저런 실린더에서 외부에서 열이 가해지면 내부 에너지와 뭐로? 일로 전환이 된다, 이 뜻이야.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이 W는 뭐고? 1. P 곱하기. 델타 V. 그렇고, 얘는 뭐라고? TL이래요. 절대 없는. 그러니까 100만큼의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됐는데 일을 한 70 했어. 그럼 나머지 30은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 썼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 갔어? 중요한 건 외부 기체의 출입이 없다는 가정으로 나온다고. 그럼 뭐야? 이 내부에 기체 입자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는 노랗다라고. 그냥 거기서 NR이 지워지는 거야. R은 상승이가 지워지고. 그러면 잘 봐. 이제 우리는 만에 하나 열을 받게 되면, 그치? Q라는 열을 받게 되면 이 값도 커지고 이 값도 커지겠지만, 만에 하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외부에서 열을 어떻게 안으로 이 에너지를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만약에 손실되지 않는다면 다 뭐로 바뀔까?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내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 근데 만약 열이 손실되면 그땐 가해진 일 에너지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Q가 0보다 크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실린더 입장에서, 알았어? 엔진 입장에서 혹은 기관 입장에서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치? Q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Q는 U 플러스 W인 거지. 저값 갖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건 제1법칙 때문에 그렇다.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절대 손실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큼 받았다면 100만큼 뭔가에 쓰이고 뭔가에 커지는 데 쓰이고, 이래서 전체 에너지는 그냥 100으로 일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해준 거야. 알았지? 자, 밑에 풍선에 전달된 열의 효과라는 걸 잠깐 봐봐, 그림을. 자, 풍선 입장에서는 현재 그 안에 기체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그때 온도도 있을 것이고 내부 에너지도 있을 것이야. 그치? 근데 외부에서 열을 받잖아? 그럼 일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여. 그치? 그게 내부 에너지 상승을 불러일으켜. 근데 일부는 팽창하잖아. 풍선이 팽창할 거 아니야, 빵빵하게. 그 외부에 뭐를 하지? 일을 하게 된다. 결국 풍선이 한 일, 알았어? 풍선이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가 상승한 양을 더하면 외부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럼 반대로, 야, 외부에서 열을 줬는데 부피가 팽창하지 않고 그냥 있어. 그럼 그 에너지는 모두 뭐로 변했다? 내부 에너지로 변했겠지. 온도를 높이는데. 이해 갔어? 이해 갔냐? 네. 그 경우의 수를 이제 밑에서 배우는 거야. 그 경우의 수. 알았어? 거기 연력학 과정이라는 파트 있지? 그 파트를 빠삭하게 정리한다. 얘 알아? 네. 들어봤어? 어디 사람이야? 나비엔. 경기도 남양주 분이야. 알았어? 이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무슨 기체다? 이성기체. 그렇지. 이거 될 거야. 알았어? 이걸 증명하려고 이 사람은 통제를 한 게 있어. 이걸 통제했고 이걸 통제했어. 이게 뭘까? 다시 말하면 분자수야. 이 사람이 통제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지. 압력과 부피 거기에 실험을 했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서 이 가선 어떻다고? 이게 이 사람 이름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피부는 노랗다. 이게 N이거든. 이게 T고 절대 온도. 그러니까 통제된 거야. 얘는 상수니까 통제되고. 그래서 일정하다. PV.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니까 압력이 이때쯤 부피는 여기는 된다는 거지. 압력이 이쯤 되면 압력이 세진 거지. 부피가 줄더라는 거야. 결국은 요 면적과 이 면적값이 어떻다는 얘기냐.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원진스 요 면적과 요 면적은 누가 더 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야. 응?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 반비례 관계지. 온도가 어떻다고 이때? 일정. 됐지? 잘 들어봐. 너희들이 보는 물리학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이 압력이야. 보면 가로축이 부피고 똑같대. 해석은 똑같다고. 봐봐. 부피고 압력일 때 얘들이 움직이면 온도가 어떻다고? 일정한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래놓고 T2라고 적었어요. T2. 온도가 누가 높을 것인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중요한 건 이 둘 다 N은 일정한 거지. 분자선. 그럼 너희들이 이걸 써봐. 이거에서 일단 상수랑 얘는 지워지는 거야. 하나만 딱 정하면 온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 뭐만 정하면 V를 일정하게 놓든가 압력을 일정하게 놓으면 온도값이 누구나 누구에 의해서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뭐를 일정하게 놓은 거냐? 부피를 일정하게 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그으면 압력을 일정하게 놓은 거라고. 자, 이렇게 그었어. 뭐가 일정하다고? 그럼 뭐만 나와? 이거지? 여기 부피가 A가 커, B가 커 부피. B가 크지? 고로 T1보다 T2 온도가 높다는 뜻이야. 해석이 돼? 다시 내가 이렇게 잡았어. 뭐를 일정해 놓은 거냐? 부피를 일정해 놨으니 이래버리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여기 따라가.
여기 C, 여기 따라가. 여기 D. 누가 압력이 높아? D. 그럼 온도는 T1, T2 중에 누가 높다?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저 위쪽 비례 그래프, 반복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차함수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가 저 위쪽에 있어도 온도가 높은 거야. 여기 갔지? 갔어? 네. 이제 몰라요 이러면 죽어. 자, 거기에 연력학 과정이라는 게 있어. 제일 먼저 주어진 게 뭐냐? 부피가 일정할 때인 거야. 피부는 노랗다 해서 누가 일정하다?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라고. 뭐가 일정하다? 내가 얘기했지. 지금부터 실험하는 건 기체 분자수 다 똑같다고. 이 과정에서 얘는 이렇다고. 그럼 너희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이때 이거 상승이가 지워지잖아. 얘는 그냥 지워진다고. 뭐가 일정하대? 이해 갔어? 그래서 그래프를 본 거라고 니네가. 이 구간에서 온도는 어떻지? 일정했지. 이 구간에서도 온도는 어땠어? 일정했지.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이렇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여기점이 열로 뭐 했다? 이동한 이 과정. 이 과정이 정적 과정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죠? 그럼 잘 봐. 이제 우리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봐봐. U는 이 공식으로 성립해서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외부에서, 알았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거야. 들어왔는데, 알았니? 이 값이 압력 곱하기 델타 V잖아. 맞지? 네. 이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일이 0이다 이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지? 외부에서 열이 유입됐는데 이게 모두 뭘로 바뀌었다? 내부 에너지로. 근데 아까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이 뜻이야. 이해 가냐? 온도가 뭐 했다고? 상승했다. 이게 정적 과정이야. 다시 말하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여기 피스톤이 있겠지 맞지? 여기다가 열을 가해줬더니 이렇게 표현되는 게 무슨 과정이야? 고정된 거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일을 하지 못하겠지.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뜻이야. 정적 과정. 다시 외부에서 유입된 열 에너지가 모두 뭐로 바뀌었다? 내부 에너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온도. 됐냐? 절대 온도가 상승했다. 됐냐? 오케이. 두 번째 봐. 이거 꼭 기억하고 알았어? 이거 지운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이거를 등압 과정이라고 해요. 피부는 노랗다 해서 N은 지워지잖아요, 일단. 그럼 봐봐. 이건 1.5. 오, 지금. 부피는 이건가. 부피가 커진다는 건 온도가 늘어나는 꼴이라고. 그래프를 봤어. 부피, 압력.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온도 그래프가 있어요. 자, 봐라.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잖아. 맞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의 이동, 이 등하대. 그럼 결국 요때의 부피보단 요때의 부피가 어떠니? 크잖아. 온도는 T가 더 큰 거야.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열이 유입이 된 거지. 이렇게 쓸게, 이제. 유입이 됐더니 온도가 높아졌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상승했고. 됐지? 뭐도 했다? 일도 했다. 알았어? 일도 했다는 얘기야. 얘도 상승했고 얘도 했다는 얘기지. 이게 저거야, 등압과정. 왜? 요만큼에 뭐가 생겼어? 델타 V가 생겼거든. 그럼 얘는 이 면적만큼의 뭐를 했다? 일을 하게 된 거야. 결국 외부에서 열이 유입됐더니 내부 에너지도 상승시켜서 온도를 높이기도 했고 일도 했고. 그럼 얘는 이러한 피스톤이 있는데 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야. 알았어? 얘도 상승했고, 그지? 뭐도 했고, 얘도 했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한 일을 하면 유입된 열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열역학 일법칙. 이해 갔어? 됐어? 이 과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무슨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 그래, 그 뭐가 일정한 거야? 그럼 피부는 노랗다 해서 뭐와 비례 관계를 보는 거야? 온도와 압력과 부피 관계다. N과 T가 지워지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준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게 모두 이렇게 지워져요. 이해갔지?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찍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온도가 변하면 안 되니까 저 선을 따라만 움직여야 돼. 여기 있으면 여기를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얘는 봐라. 압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지. 내부 압력이. 부피가 팽창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피는 준다는 거지. 자, 이게 뭘 말할까? 잘 봐. 얘하고 얘의 합이 뭐였어? 유입된 뭐였어? 이거였잖아. 열이 유입됐는데 온도 변화가 없었잖아. 내부 에너지 상승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들어온 것이 전부 다 뭐가 되었다? 일을 했다. 효율이 100%다. 이런 거 없다. 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네 발견하면 그때는 설마 와는 소리 해야 돼.
알겠습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데 온도 상승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순수하게 뭐만 했다? 100% 일만 했다. 이 뜻이라. 그럼 반대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올라가게 되면 외부에서 일을 해줬더니 100% 그 안에 압력을 높이는 데만 썼다는 얘기야. 온도의 상승으로. 이게 드문 과정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이 그 얘기야. 다시 말하면 기체가 받은 열은 외부의 한일과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이제 네 번째. 자, 단열 과정에는 열의 출입이 없어. 우리 지금 살살 Q는 U 플러스 W를 지금 계속 간보고 있는 중인 거 알지? Q가 영인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열 출입이 없는 단열이라고 해. 그럼 피부는 노랗다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늘. 그냥 Q가 영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이건데 얘가 0이라고 해. 알았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V고 압력일 때 T1, T2를 본다면 이 지점에 있단 말이지 이게. 됐지? 열도 없는데 출입된 열들 받은 돈은 먹은 음식은 없는데 일만 했어. 그럼 내부는 어떻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먹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일을 했다면 살 빠지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열, 그렇지, 팽창이라고. 지구과학에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럼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있을 점에 도달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잖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단열, 압축. 이건 공기가 하강할 때 이런 현상이에요. 내부 온도만 높아지는 거야. 그럼 구름이 안 생기겠지? 그게 고기압이야. 알았냐? 얘들아, 고기압, 저기압 지표에서 언제가 따뜻해? 고기압. 날씨가 맑으니까. 그치? 그래서 애들이 다 틀린 거야. 인과를 봐. 저기압이 상승을 해, 고기압이 상승을 해. 고기압. 그치? 저기압이 상승하겠지? 아. 그래 단열 팽창이 되잖아. 네. 중요한 건 뭐냐? 왜 상승하냐? 따뜻해서. 그 얘기야. 아, 저기압이 따뜻해. 그렇지. 너희들은 항상 날씨가 흐리면 춥다고 생각해. 여름철엔 비가 오기 직전이 제일 무더운 거야. 불쾌지수 제일 높아. 겨울철엔 눈 내리는 날이 따뜻한 거야. 이해 갔지? 그럼 고기압은 어때? 지표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날씨만 맑은 거지. 이해 갔어? 그런 과정이 여기서 설명해. 단열 팽창 압축을 말하는 거지. 알겠냐? 네. 그 밑에 단열 팽창의 구름의 생성 보이지? 응?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구과학이야. 야, 지학 선택하는. 네? 너 지학 선택했어? 잘 봐. 이게 팬 현상이라는 거. 오스트리아 팬이라는 고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산의 높이가 h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지. 이게 공기야.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냐? 산 높은 데로 올라가면 낮아져서 얘가 이렇게 되냐? 그러면 얘가 원래 이만했잖아. 그치? 이만했는데
단열인 거죠. 외부에서 열을 주지도 않는데 얘가 뭐를 하니? 이렇게 일을 하잖아. 그럼 내부 온도가 어떻게 돼? 이때 이슬점 단열 곡선이라는 게 있고 건조 단열 곡선이라는 게 있어. 건조 단열은 보통 100m당 1도씩 떨어지는데 이슬점 단열은 0.25도씩 떨어지거든. 이게 맞나?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 그때부터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건 지투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구름이 맞나? 구름이 생겨. 근데 그게 수직으로 갈 때는 이게 조근형 구름이 되는 거야. 얘가 만나서 구름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이쯤에서 생겨, 이쯤에서. 그럼 올라가면서 뭐 내려? 비를 내려. 그럼 생각해보자. A점과 여기까지 올라갔어. 비 내리고 올라갔어. 수분량은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았던 거야. B를 내렸으니까 밖에 올라가서. 그럼 얘가 내려오고 있지. 이해가니? 그럼 이쯤 오면 요동 되겠지. 압축이 됐으니까. 자, 습도는 떨어지고. 맞지? 이거 어떻게 돼? 생동 건조하고. 온도는 어때? 높아지고. 이 공기가 알았냐? 세년상. 이해 갔어?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압력이 커지고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수분 입자들이 수증기가 되고. 그런데 수분 함량을 보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았던 거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렇게 고온건조 바람. 이걸 높새바람이라고 한다. 알겠냐? 그럼 우리나라 어디서 생길라?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동해고. 알았어? 얘 강릉이나 속초 되는 거야. 여기가. 넘어서 한계령을 타서 넘어가죠. 대관령을 따라 넘어가면 이 원주나 그쪽에서 형성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런 경우다. 자, 밑에 열기관의 원리라는 거 한번 잠깐 봐봐. 그래프.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지. 네. 그 부분이 원하는 게 뭐냐? 한 1에너지야, 그게. 한 1에너지. 왜 그게 한 1에너지일까?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 이 과정이 그래. 세로축이 압력이란 말이지. 온도지, 이건. 자, 이게 형성됐단 말이야. 처음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 이게 무슨 과정이야? 정적 과정이잖아. 아, 예. 등적. 맞지? 등적. 이러면 일을 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데, 알았어?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데 이게 모두 뭐로 바뀐 거야? 온도로 바뀐 거야, 이게. 이해 갔지?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이걸 따라가도 되고 약간 밑으로 내려와도 돼.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내려와. 저기 등원 과정 안 해. 알겠니? 그럼 일을 한 거잖아, 어쨌든. 근데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오면 뭐예요? 이 부분은. 이 일을 한 거라니까, 이건. 맞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정적 과정이니까 뭐가 빠져나가는 거지? 열. 열이 빠져나와서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이거든. 부피 변화는 없잖아. 근데 얘가 여기 좀 올라가잖아. 이거 뭐냐? 이거 받은 일에너지라니까, 받은. 외부에서 받은 일에너지. 그러면 뭐가 남냐면, 자, 외부의 한 일에너지는 밑에 면적이고, 이건 받은 거니까, 이만큼의 뭐가 나와? 실질적으로 이 엔진이 한 일에너지가 저거라고, 빨간색.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자, 먼저, 가에서 나를 봐봐. 기체에 열이 공급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 등적가열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보면. 알았어? 그 다음 봐봐. 나에서 다로 가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과정이잖아, 등온. 팽창하잖아, 등온 팽창. 이렇게 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맞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고,
모두 뭘로 바뀌는 거지? 일만 했다는 거지. 이거 일만 한 거야. 이해 갔냐? 그래서 이들은 등원 팽창이야. 그 다음에 다해서 라 과정을 봐봐.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방출해.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떨어져. 아까는 봐라. 등적 가열 과정이잖아. 가에서 나는. 이건 뭐야? 등적 냉각 과정이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남은 열 에너지를 밖으로 빼낸 거야. 온도가 떨어졌지. 그 다음에 라에서 가는 뭐야? 등은 뭐야? 압축인 거지. 이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럼 결국 라에서 가로 가면서 일을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라에서 가로 가면서 일을 받았잖아. 네. 그 차이. 그만큼이 이 엔진이 한 일 에너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해 갔냐? 네. 가에서 나로 가면서 100만 원을 받은 거지, 얘가. 돈 생겼어, 100만 원. 그리고 나에서 가로 가면서 얘가 80만 원을 쓴 거야. 얼마 남았어? 20. 그걸 가에서 라로 가면서 버린 거지. 알았냐? 됐지? 그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들어오면서 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 그 돈이 된 거지, 그대로. 이해 갔어? 애초에 100만 원 받기 전에 상태가 된 거야. 알았니? 그런 식인 거야, 얘기인즉슨. 그러면 걔가 그 차이만큼을 에너지로 일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라에서 가로 가면서 한 40만 원 받았다고 쳐봐. 그럼 결국 얘는 100만 원 받아서 60만 원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소비를 하면 6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엔진 과정이야. 알았니?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얘들이 이루는 내점 면적 있지. 그게 한 일이야. 무조건 한 사이클 공정이 나오면. 알았어요? 네. 자, 85쪽에 1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이거 뭐야? 등압 과정이지. 피부는 노랗다 해서 압력이 일정할 땐 거야. 압력이 일정했을 때 N도 지워지고 P도 지워지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알았니?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 높아지는 거다. 이해가냐?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런데 일도 했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내부 에너지도 상승하면서 일도 한 값. 알았어?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그냥 P 곱하기 델타 V가 정답이라고. 근데 명심해라. 피부는 노랗다 해서 P하고 녹을 지워 N을 지우면 부피하고 T만 남지. VT.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상승된 거야. 이해가냐? 다음 2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들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입니다. 맞아. 왜 위치 에너지는 왜 안 들어가지?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음. 온도가 같을 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크죠. 네. 알았어요? 왜? 피부는 노랗다 해서 우리는 T를 지워버리잖아. 온도가 같다면. 그럼 P 곱하기 V가 1에너지인데 N입자하고 비례하잖아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맞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표현되고. 3번 열역학 1법칙입니다. 기체에 열을 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상승하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는 내부 에너지라니까. 자, 부피가 증가한다. 그럼 뭐를 했다? 외부에 일을 한 거죠. 일. 부피가 감소한다. 일을 받은 거죠. 자, 4번 5,000J의 열을 가했어요. Q가요. 5,000J래요. Q가. 기체가 팽창하면서 2,000J의 일을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3,000 남았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5번 구름이 생성된다. 뭐 한 거야? 단열 팽창. 맞지? 단열 과정이라고. 압력 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한다. 니네 압력 밥솥 그럼 밥솥 내에 부피가 일정한 거잖아. 고정됐잖아. 증적 과정이라고. 증적 과정.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튜브가 뜨거워진다. 걔도 어떤 거야? 뜨거워진다는 건 얘들은 단열 과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왜? 다시 말하면 공기를 넣을 때 튜브가 뜨거워진대잖아. 무슨 얘기냐? 공기 입자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야. 그치? 입자수가 계속 많아진다고. 부피는 똑같은데. 그치? 압력은 외부 압력이랑 똑같단 말이야. 알았어? 이해갔어? 그 단열 과정이야.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는 거죠.
6번. 야, 그런데 니네 튜브 구멍 딱 내면 바람 쭉 빠져나오잖아. 단열 압축이었고. 아, 단열 팽창 소리. 단열 팽창이야, 그거. 그래서 공기가 쭉 빠져나오는데 컵에다 물 담아놓으면 얼어. 진짜요? 니네, 저기, 뜨거우면 어떻게, 후후 하죠? 이거 단열 팽창이야. 후후 부는 게. 근데 추우면 어떻게, 이거 단열 압축이야. 아니 그러면 튜브에 구멍 뚫고 그 위에 공기가 나온다니까, 쫙 나올 때. 그 나올 때 얘가 어떻게 팽창을 하는 거잖아. 네. 온도를 떨어뜨린다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물에 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얘기가. 누가 너보러 바람 얼굴 세고 막 이러래. 선풍기 하는 그 원리가 뭐야, 온도 시원하잖아. 우리가 사실 기화열도 있지만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과정이 있지. 이거 우리가 어때, 뜨거운 거에서 후후 불어먹잖아. 그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우리가 입으로 조절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가 상승해야 되잖아. 단열 팽창이라고. 그게 온도 떨어뜨리는 거니까. 알겠니? 네. 6번. 일단 등원 과정이 누구야? 리얼. 단열, 니은 등압. 그 기억. 그렇지, 등적. 기억. 이렇게 푸는 거야.